청정자연과 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넉넉한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수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백야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5.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백야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2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다도해의 푸른 바다를 품에 안은 섬, 계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정관역 섬들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계도는 주위의 섬을 거느린다는 의미로 덮을 개를 써서 계도라 불리는데요. 서남쪽에 우뚝 서 있는 천재봉과 봉화산이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개의 두 귀가 쫑긋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 개섬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쪽의 일부 간석지를 제외하면 암석 해안이 대부분이고 남쪽은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기암 절벽은 계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신비로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동쪽과 서쪽이 서로 다른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기 지금 요 바깥쪽은 망망대해입니다. 우리 계도 요 평풍처럼 딱 안 따주고 여기는 지금 파도 극석이 없어요. 요 안쪽도 마찬가지지만 저기서 신바람이 오면 다 막아주거든요. 그러냐 동부 쪽은 기름업, 서부 쪽은 잡는업, 여성, 모든 호령 세 군데는 멸치잡이를 하고 화산, 신흥, 월왕, 세계부랑은 기르는업을 했거든요. 옛날에 김양식을 요 앞에 요 보이는 데가 다 김양식장이었습니다. 김양식을 하다가 김양식이 사양길로 드니까 석화양식을 했어. 석화양식이 또 한참 완만히 하다가 또 사양길로 드니까 어류양식을 했거든요. 어류양식을 하다가 어류양식도 또 좀 하양길로 접어드니까 또 전복양식을 했어. 그래서 지금 어류양식은 몇 사람 안 되고 전복양식이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전복양식 하시는 분이.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계도는 2005년 행정자치부가 전남여수 참전복 계도마을로 지정했을 만큼 참전복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계도 전복은 여름에 7, 8월경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여기는 이제 수온이 높고 또 먹이를 주게 되면 전복이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복 먹이를 주지 않고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복이 계속 크는 게 아니고 잠깐 그 단련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전복이 육질이 단단하고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계도 참전복은 계도 앞바다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 더 쫄깃쫄깃한 육질과 높은 영양가를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계도의 유명한 특산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도의 활어양식장은 9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계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양식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는 지금 양식하고 있는 그 면적이 약 8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루가 세다 보니까 어류들이 그 운동량이 많아서 이렇게 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여기 지금 서해안에 잡은 곤쟁이라고 그 치어 키우는데 최고 좋은 사료입니다. 이렇게 살이 오른 우럭, 농어, 숭어, 감성돔은 연중 출하하여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쪽 마을은 예전 이맘때가 되면 마을을 가득 메운 멸치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을 주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닷바람으로 자연 건조시켜 더욱 맛이 좋아진 멸치는 전국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당시 그물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멸치잡이를 했는데요. 현재는 기계화가 되었지만 그때의 양에도 못 미칠 만큼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수온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고 해수의 그 해류가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전문가들도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겨울 3개월 빼고는 1년 내내 멸치가 났었는데 지금은 봄에 한 달 반짝 나고 여름에는 아예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 한 10월에서 11월 달 한 2달 정도 잠깐,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4월 한 달 하고 쉬었다가 지금까지 지금 몇 개월 쉬고 있어요. 뭐 멸치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름값이 안 되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은 멸치가 마을 앞에 풍성하게 널려있던 모습은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과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버팀목이던 멸치잡이였지만 출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은 마을 앞바다에서 통발 어업으로 문어잡이를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도의 밭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개도 곳곳에서 푸른빛이 올라온 방풍밭을 볼 수 있는데요. 봄나물로 인기 있는 방풍은 개도의 주요 농작물 중 하나입니다. 봄에 방풍은 육개불락에서 하면 우리 농민들 수입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도 방풍은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진한 맛과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방풍 맛이 가장 좋은 3월에서 4월경 봄에 수확을 하고 이후 꽃이 피기 전에 베어내며 씨가 맺은 방풍은 밭에 다시 뿌려주기도 합니다. 잘라내버려야 이거 너무나 많이 키우면 뻗으니까 요 주성한 하면서 기부려야지 나중에 또 터져 크면 좋아요.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잘라주면 더 연하고 맛있는 방풍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덕 너머의 참깨밭에는 며칠 전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깨를 서둘러 베어냈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을 타고 불어오는 골바람이 매우 거세다고 하는데요. 올해 깨가 잘 못됐어. 참 잘 뗐었는데 저번에 바람에 일이 실어져 갖고 열 안 했을 때는 참 올해 깨 많이 먹었다 그랬더만. 5월에 심었던 고추가 3달 만에 빨갛게 익어 흠없이 예쁜 청양고추로 자라났습니다. 엄마도 한 30개 넘게 심었지? 올해 고추 농사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따사로운 햇볕에 말린 청양고추는 올 겨울 매콤한 김장김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병이 안 들어서 줬어. 병이 안 들어서. 개도마을 곳곳에서는 곧했던 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내년 농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선착장에 내려 가장 먼저 보이는 화산마을의 뒤편에는 해발 335m의 봉화산과 해발 328m의 천제봉이 하늘을 향해 나란히 솟아 있습니다. 봉화산은 과거 임진왜란 때 정상에서 봉화를 올려 남면의 금오도 봉화대로 신호를 보내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또한 천제봉 뒷산 중턱에는 과거 군말을 키웠던 목장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화산마을에서는 말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천제와 당제를 모셨는데요. 이때 천제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화정권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개도는
그 면적만큼이나 많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산마을을 중심으로 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을인 화산마을은 화계면의 앞자인 꽃 화자와 매 산자를 합하여 화산리라 불렀는데요. 개도 6개 마을 중 제일 큰 마을이라 하여 대동 또는 큰 동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도 6개 마을에 거주하는 총 가구 수는 약 378세대인데요. 그중 가장 큰 마을인 화산마을의 인구수는 약 185세대에 282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화산정은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로 당산나무를 그늘 삼아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화산정에는 화산마을을 지켜온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마녀목이라 불리는 이 나무엔 오래도록 전해오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숙종 때 화산마을에 살던 복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전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군마로 차출된 전박의 말이 1년 뒤 어느 날 새벽 느티나무 옆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는 딸에게 사실을 알리러 갔지만 복녀는 숨을 거둔 뒤였다고 합니다. 끝내 닿지 못한 복녀와 전박이의 마음은 느티나무가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듯합니다. 화산정 한편에는 오래된 기념비도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내가 약 한 70%를 외지에서 곡식을 구해서 먹었어요. 그 30% 자급자족은 30%밖에 안 내는 거야. 그 와중에 김한성, 저 공격 있잖아요. 김한성이. 저분이 일본 홍인하고 대첩을 개발하고 개도해왔고 이제 그 하동에 가서 쟤를 구입을 해다가 비문양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개도가 싹 이제 좀 나서졌지. 그때는 한일합병 때 이제 거의 100% 일본은 수출이 되니까 돈이 됐지. 옛날에는 그 김할 때는 고양이가 개를 돈을 물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돈을 물고 다닌단 말까지 했지 그때는. 당시 돈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양식은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김양식으로 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고 김한승 씨를 위해 마을 분들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화산마을은 화정면에서 유일하게 논농사를 하는 마을인데요. 화산마을의 벼농사는 전체가 친환경 단지로서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유기농 재배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도 지역은 모두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확량은 전량 농협 계통 출하를 해서 학교 급식으로 출하합니다. 이렇게 개도에서 꾸준히 논농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인데요. 개도의 지형만 봐도 높은 산과 골짜기들이 많아 물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 진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신흥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매우 어려워 집을 짓지 못하고 움막집을 만들어 근 100여 년간을 살았다고 하여 버릴 제자와 군 막자를 써서 진제막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마을 중앙에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이면 참 여름이 안 뜨겁어. 이러다가 와서 이제 그럴게. 여름이면 이제 이러다가 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쉬면은 살살해 녹는 다 습습니다. 흐른 땀도 다 씻어버리고. 마을 정자를 지나 신흥마을 뒤편으로 낮은 능선을 넘어가면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해안가의 돌들이 푸른색을 띠어 청석포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생들이 그리 소풍을 보통 그 청석포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거 가면은 노랑바위라고 한쪽으로 노란 바위가 노래요 바위가 색상이.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있어갖고 경관이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들어는 그거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청석포 해수욕장. 또한 해수욕장 오른편으로 시절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절바위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 말씀이 자갈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돌이 많이 뭉치면은 시절바위가 중간 정도 이렇게 뭉치면은 시절이 좋고 그 자갈 돌이 또 이렇게 밀려 나가서 파도에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드러났을 때 펴 있을 때는 뭐 시절이 안 좋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절바위 주위로는 굵은 돌들이 둘러싸여 있어 거센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목욕을 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어릴 적 소풍지였던 청석포 해수욕장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백패킹 성지가 되었는데요. 청석포 오른편 산등성이에 층을 이룬 바위들은 과거 온돌 구들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채석하며 현재 널쩍한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텐트치기 최적의 장소로 특히 햇볕에 데워진 바위에서 하루 종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저 멀리 하늘과 맞닿은 아름다운 수평선을 감상할 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청석포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신흥마을로 가는 길목 왼편,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달리목이라는 곳을 지나 월항마을이 나옵니다. 월항은 한자로 달이 뜨는 목이라는 뜻으로 과거 천자봉과 봉화산 자락이 흘러내려 목이 만들어져 이곳을 달리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를 한자로 달이 뜨는 목이라 해석하여 마을 이름을 월항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월항마을 앞바다는 태풍과 파도가 직접 닿는 거센 지역으로 과거에는 어종들이 다양하고 수산 자원이 풍부했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가 많았던 월항마을에서는 높은 돌담집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높은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넝쿨 식물들을 심었는데 특히 월항마을 돌담에서는 산얼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닦고 애기들한테도 보내주고 그 아기 등고 연에 살아놓게 애기들 못 찍고 소도 어디 살아도 그걸 따다 보내면 때가 되면 또 그 소리를 얻어 얼음 이럴 때가 됐다고 간에 안게 여기 따다 보내주고 우리 말이 제일 많이 떠고 그 맛이 달고 좋아 멀리 자녀분들께도 보내드리고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도 되어준다고 합니다. 마을 뒷산 중턱으로는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용바위가 옛날부터 그 신적으로도 옛날 그걸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 마음대로 그 주위로 마음대로 나무도 못 피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나무만 커요. 나무가 그 용바위 보면 크질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전설도 있고요. 옛날 천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장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용이 되어 날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용바위라고 합니다. 등산으로 걸쳐서 많이 댕기고 또 1월달 보면 해돋이에도 많이 가고 여기에서 보면 또 제주가 보여요. 날 좋을 때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신비로운 옛 이야기도 함께 간직한 월항마을의 평화로운 하루가
익어갑니다. 마을 서쪽에 숫돌이 많이 난다 하여 숫돌 여자와 돌 석자를 써서 여석이라 불리는 마을.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어 생산된 납석은 1995년까지 도자기 원료와 타일 원료로 일본과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본으로 우리 마을에서 한참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여기서 그 숫돌 캔데서 그 돌 광산에 가서 임부로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답니다. 이 숫돌은 지금까지의 여성 마을을 잇게 해준 초석과도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과거 마을 주민들이 쓰던 샘도 보입니다. 지금은 좋은 세상이요. 옛날에는 뭐 저거 물이나 펑펑 나온다요. 째작이 나온 걸 들박으로 대갖고 잠을 안 자고 체리 대갖고 명절이 되면 갖고 가서 떡에 묻고 모여오고 여기 와서 빨래하고 그러고 살았어. 여성마을 우물은 그 시절 주민들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여성마을에서 동쪽으로 가면 두 개의 벅수가 우두커니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이 질병에 자주 시달리자 그 원인을 귀신의 짓으로 생각하여 잡귀 잡신을 모두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여성마을 여석복수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든가 마을에 어떤 흉한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이렇게 귀신이 옮기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주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벅수에 보면 이제 남정중, 화정여라는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요. 남정중은 상고시대 때 관직명인데 이제 너는 신이 되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잡신들을 막아라. 그리고 이 화정여 너는 땅이나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신들 이렇게 나쁜 것들을 막아라 하고 신에게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마을에도 어느 때인가 이제 이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기니까 1921년 그 무렵에 이곳 마을 입구에다가 이 마을을 지켜주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벅수 2기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석벅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을 지켜왔습니다. 계도 서부 지역으로는 모전마을과 호령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혼역계 해수욕장 뒤로 자리한 모전마을은 마을에 띠풀이 많다고 해서 띠모아 밭전자를 써서 모전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혼역계 해수욕장이라고 불리는 마을 앞 해변에는 모래 대신 파도에 풍화된 동그랗고 부드러운 모양의 자갈이 깔려 있는데요. 파도가 칠 때마다 동글동글한 몽돌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끔 큰 태풍이 불면 바닷가의 자갈이 마을로 밀려 들어오거나 자갈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몽돌 해수욕장 오른편으로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이곳은 육고여라고 합니다. 먼 바다에서 부는 거센 바람이나 태풍을 막아주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모전마을을 지나 봉화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호령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뒷산 능선이 호랑이 모양을 닮은 호령마을은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여 호야계 또는 호계라고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는 호령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장이 또 없는 사람 갖다 먹으라고. 따다 먹으라고. 바닥에다 이제 줄을 떼어놓으면 오래되면 생각이 이제 지러갖고 무거운 게 이제 의장 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따야 돼.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호령마을 앞으로는 조그마한 규모의 모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계도의 유일한 모래 해수욕장으로서 고운 모래 위로 치는 파도가 잔잔한 곳입니다. 특히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완만하여 해수욕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화장실 시설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코스 등산로가 여기로 시작되다 지점이다 보니까 또 등산객들도 출발하기 전에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화장실 시설이 재작년에 시에서 해줘가지고 지금 해수욕하신 분들이나 등산하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에 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수욕장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빨래둔벙이라 불리던 오물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수도시설이 없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의 빨래터로 쓰였지만 마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며 현재는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먼 바다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육고여가 있어 호령마을 포구는 오늘도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계도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섬입니다. 여수와 가깝기도 하고 청정해역과 황금어장을 잘 갖춘 덕분인데요. 갯바위 낚시를 하거나 배낚시를 즐기는 모습들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계도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시는 분들인데요. 바닷가 넓게 펼쳐진 계도 사람길을 걸으면 계도의 여러 마을을 2시간 안에 살펴볼 수 있고 봉화산과 천재봉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계도 산행을 해보니까 그 트레킹 하면서 기암 절벽과 바다를 같이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 제가 섬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는 그 댐이 있을 정도로 정수장이 있을 정도로 그 산이 그 숲풀이 우거지고 산세가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계도 사람길은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명가로도 잘 알려진 계도. 술도가라고 오래 불려온 계도 주조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계도 막걸리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계도 막걸리는 천재봉의 맑은 물로 만들어 그 맛이 아주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저 천주봉 원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좋아. 계도 물만큼은 진짜 계도는 맛있어. 술을 만들어도 맛있고 그렇게 한정해 죽지. 계도 막걸리는 계도에 오셨던 분들도 먼 길을 마다 않고 다시 발걸음하게 만드는 맛이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마다 들어서 있는 버스 정류장이 눈에 띄는데요. 계도 사랑마을 버스라고 해서 앞전에는 주 3회를 운행을 했어요. 첫째 왔을 때는. 근데 수지 타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침에 여수 가실 분들 육개부락 돌아서 모시고 와서 여수 보내고 오후에 또 갔다 오신 분들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루에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향해 달리는 계도사랑 마을버스가 정겨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계도는 섬지역이지만
아이들 교육에 부족함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뭐 시내에 있는 거는 다 있어요. 유치원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1969년에 설립된 여수계도중학교는 2000년 여수화정초등학교와 통합해 지금까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럽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가 면소재지 가지고 갈래? 학교를 가져갈래?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는 학교를 가져갈란다. 면소지 필요 없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우리 계도로 오고 백야도는 면소지를 왔는데 지금도 화정면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가 우리 계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니 계도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모든 시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계도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애기들 좀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선박남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여기도 육지가 될 거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와서 살기 좋은 계도에서 와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이장님의 바람처럼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나는 활기찬 계도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봉화산이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고 있고 마을 저마다에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섬. 계도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계도 화산항에서 직선거리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섬 자봉도는 큰 새가 섬의 산봉우리 위에 앉아있는 모양 같다고 하여 좌봉도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붉은 새가 길조라 하여 자봉이라 고쳐 불려지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자봉도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여객터미널에서 평일에는 하루 2번, 주말에는 3번의 배편이 있는 자봉도는 현재 25세대에 4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화정권에서는 추도와 소여자도 다음으로 작은 섬입니다. 자봉도에 도착하면 성씨와 마을 간판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자봉도 주민 100% 성씨와 마을이라 적혀있는 이 간판은 자봉도 주민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종교를 믿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인데요. 예전에 지냈던 당제가 없어지면서 마을 주민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기 전 1950년에는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 과반수가 신도가 되어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전도관 터는 지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상단에는 1967년에 개교한 화정국민학교 자봉분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4년제로 개교한 까닭에 5, 6학년이 되면 월호도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다녀야 했는데 풍랑이 심하면 그곳 학교까지 다니기 어려워 얼마 지나지 않아 6년제로 운영해오다 더 이상의 학생이 없어 2001년 3월에 폐교되었다고 합니다. 바다가 시원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재밌는 추억도 있었다는데요. 그 축구 차면 이제 바다로 만나떨어지고 공이 우리는 째깔 때 이제 만날 그 선민님들 공 차면은 공주 다니주고 그때는 공주로 가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재밌는 추억이 되었고 지금도 지난날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높이 자리한 자봉분교 아래로 마을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넓어지고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엔 마을길이 많이 비탈지고 좁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못을 못 갖고 다니기로 못을 못 사. 아이고 옛날에는 길도 아니고
뿌리고 꼬랑 같은 데로 여기서 올라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차로 해놓게 이제 우리 애기들도 이 아래 차 타고 이제 올라오고 그래. 지금은 차도 다닐 수 있어 많이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자봉도는 면적은 적지만 과거에는 주민들이 마을 뒤편으로 넓게 밭을 많이 일궜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저 뒤에가 다 밭이요. 근데 다 지금은 풀이 짙어불고 다 목화보고 못해. 그런 고구마 같은 주로 콩 같은 거 많이 송근데 지금은 그런 밭이 없으니까로 이렇게 쬐 가서 야구 야채나 갈고 이거 쪼깨 이런데 깨 조금도 갈고 그래. 그리고 다 노인들만 돼갖고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제 점사들 나가버리고. 그 점사들은 있어도 바다에서 벌어먹고 아니 못해. 예전에 밭농사를 하던 땅들은 현재는 일구는 사람이 없어 묵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봉도는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고 남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안은 갯벌이 넓게 발달하였으며 서쪽 큰 섬이 동쪽의 딴 섬과 육계사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끝자락에 육계사주라는 곳이 나옵니다.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딴 섬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곳으로 양쪽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맑은 바닷물이 더없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육계사주를 지나면 자봉도와 연결된 딴 섬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반함이 풍화 침식에 노출된 암석 해안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봉도는 수심이 얕고 갯벌이 발달해 김을 양식하기 적합한 섬으로 일찍부터 김 양식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김 양식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전부 다 김망했던데요. 싹 한물, 두물, 세물 되면 물이 그 저러가 떨어져요. 그렇게 해에 전부 다 그 태양을 봐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태양을 보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가 좋아요. 여기는. 예전에는 김양식도 많이 하고 또 멸치잡이도 많이 하고 그때는 김양식이 아주 그 활성화됐는데 이제 수원 관계로 안 한 지가 한 43년 됐죠 지금. 우리 자봉도 마을은 그 당시 김양식을 할 때는 그 여수시 봉산동 집안채가 그 당시 100만 원 막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딱 3개월 해가지고 한 2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 당시 수입이. 사람들이 자봉도에 가장 많이 살았던 때 역시 김 양식을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김 양식을 많이 하다 보니 수확한 김을 민물로 씻어내는 해우 작업을 할 때는 물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해도 그만큼 해들을 단수를 잘하니까 바다에서 그냥 그 식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바구리가 있어요. 큰 바구리에 깨끗하게 안 습니까? 우리 가지고 이제 민물로 그냥 깨끗한 물로 딱 안 씻습니까? 요거 옛날에 김 먹을 때는 물 없어. 그러니까 너무 동네 가서 강간에 가서 씻고 그래요. 쉴다가 막 먹고 그래. 물이 없어서. 물이 많이 부족했지. 전에는 김을 해놓을게. 옛날에 김을 때 그거를 질어갖고 아이고 그때는 물도 나다네 잔뜩 훑어본게 그래갖고 쭉 가서 저는 훑어다가 이제 밥에 먹고 그랬지. 현재는 마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물이 풍족해졌다고 합니다. 김 양식을 그만둔 이후 다시마와 굴, 홍합 등 다양한 양식 사업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고 합니다. 85년부터 가두리 양식을 했어요. 자봉도에서 약 그때 한 25명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늦게 해놓으니까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자봉도는 예전에 보면은 그 바다가 좋았어요. 그런데 저 근래에 들어와서는 저 배들이 많이 또 생기니까 다른 지방 배들이 많이 와요. 여수 배들 뭐 남면 이 금방 배들이 다 와서 고기를 같이 잡으니까 이제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자봉도의 어업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지만 과거의 순간들을 뒤로하고 현재는 자망어업과 통발어업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수분들이 자봉도 어촌계와 협약을 맺고 물 빠지는 시간에 맞춰 톳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봉도 톳은 잘 자라고 품질이 좋아서 완도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곡식이 귀하던 시절엔 자봉도 주민들은 톳 90% 정도에 쌀보리가 10% 정도 들어간 톳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분주함 없이 한적한 풍경 속에 집집마다 내걸린 곶감 말리는 모습들에서 섬마을의 정겨움을 더합니다. 삶의 여유가 곳곳에 묻어있는 자봉도는 오늘도 편안한 저녁을 맞이합니다.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군내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약 20여 분을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섬 워로도는 동서남북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앞 해안이 밝은 달처럼 둥글고 물이 맑다 하여 달월자와 호수 호자를 써서 월호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섬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 하여 다리도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해발고도 150m로 워로도에서 가장 높은 길마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의 산릉이 여러 곳으로 뻗어 있습니다. 드나들미 많은 해안선은 모래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에는 주로 암석 해안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로도에는 월호마을, 비자금마을, 밀증포마을, 글성이마을까지 4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워로마을은 워로도 섬의 이름을 따 형성된 마을 이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돌산도를 거쳐 처음 입도하며 정착하게 된 곳이라 합니다. 학이 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비자금 마을은 월호 마을을 기준으로 남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월호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밀증포 마을은 멱진포라고도 불렸으며 목욕하는 포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밀증포 마을을 지나면 농로를 따라 형성된 작은 마을, 글성이 마을이 있는데요. 1960년대까지는 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던 주민들이 1970년대에 마을을 떠나면서 지금은 살고 있는 주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는 이 마을에는 숨어있는 전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이 서불과차, 이 서불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이렇게 워로도까지 입도하였다, 이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고, 그 서불과차라는 글씨가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이 된 상황이지만은 이 약초가, 좋은 약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워로가 이 약초섬으로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약초섬으로도 불리는 워로도 마을 입구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잘 가꿔진 섬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촌뉴딜 300 이 사업에 도전하였고, 그의 화정면 최초로 어촌뉴딜 30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80억을 받았는데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조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현재는 99% 완성된 상태고, 현재 미흡한 부분을 잔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소 건물이 한 동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목적 문화공간, 주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사무실 겸용으로 쓰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 작업장에서 그 어민들이 이 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2027년 8년도에 이 연도교가 완공이 되면은 주민 소득 사업 비롯해서 앞으로 이 서비스를 주로 해서 이 소득을 창출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월호도 주민들은 잘 가꿔진 마을의 모습을 보며 활력을 얻었습니다. 월호도 마을 입구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보건소, 치안센터, 마을회관, 소공원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특히 마을 공터의 팔각정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쉼터, 놀이터 항상 많이 놀지 뭐. 가다가 오다가 쉼터. 외부에서도 혹시라도 오는 손님들이 여기서 쉬서 가고 또 일하러 온 손님들도 여기서 쉬고 점심때가 되면 여기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거 필요해서 장소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어르신들은 이곳 쉼터에서 정겨운 일상을 함께하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팔각정 쉼터 앞으로 펼쳐진 넓은 공터는 과거에 학교 운동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월호 분교가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위치한 곳이 아마도 이 전망이 가장 좋은 데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세울 때 이전을 할 때 월호 주민분들께서 십시일반 거출해서 저 땅을 구매를 해서 이 교육청에 기부 체납을 했고요.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전된 월호 분교는 운동장 한편에 조금 특별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때 초등학교의 도덕 교과서에도 실린 효자 정재수 동상입니다. 과거 10살의 정재수 군이 아버지와 큰 집에서 설을 보내기 위해 길을 나섰다 폭설이 오자 아버지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어준 채 눈 속에서 같이 동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빠하고 나하고 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월호도를 비롯한 전국 학생들에게 효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월호 분교에서 마을 방향으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보입니다. 월호도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각 가정마다 개인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는데요. 약 15년 전부터 해수 담수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한 15년 전에 이렇게 건축이 됐고 이 지하수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이 자연수를 좀 모아서 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은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고 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여수시에서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해주고 있는 편이라서 나름 원활하게 식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현재 이제 각 가정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은 없습니다. 월호도에 거주하시면서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편물을 배달해 주시는 집배우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월호하고 이 바로 인근 섬에 있는 자봉도라는 섬하고 같이 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야에 가서 우편물을 받아가지고 저희 개인배로 하고 있어요. 여객선이 없다 보니까 개인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자주 불고 올 때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파도 칠 때 보면은 유리창에 파도가 치면 물이 바로 얼어버려요. 그럴 추울 때도 다니고 있습니다. 섬 지역이라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또 가지를 못하고 또 뭐 텔레뱅킹이나 뭐 그런 걸 금융 같은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과금을 대신 많이 내주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주민들 뭐 도와주는 그거 하나 보람이죠. 오늘도 집배우님은 섬 주민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달합니다. 마을 사이사이에 노란 빛이 은은하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노란 빛이 감도는 모습이 마치 유채꽃 같기도 한데요.
약초의 섬으로도 불리는 워르도의 대표적인 명물인 시호라는 약초입니다. 8월에서 9월은 한창 시호가 꽃을 피우며 자라는 시기입니다. 10월에서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호 뿌리를 캐서 말린 뒤 약재상에게 판매하는데요. 간에 쌓여있는 올화를 풀어 없애주는데 명약이라는 시호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순천에서 실 오면은 이제 사러 오면은 쌀을 한 차석씩 오면 이제 쌀고 잡고 돈 받고 주고 또 쌀 사고 돈 주고 그게 쌀 사고 중년에 이제 장사가 드럼드럼 주문 받아갖고 이제 씨로 차면 이제 씨로 갖다 풀었어. 그 사람들이 풀어갖고 이제 한번 뿌리 놓으면 요이 항상 씨에서 떨어져갖고 나지 새로 갈지는 씨가 떨어져갖고요. 꽃이 피어 씨가 떨어져갖고 나 한 번 갈아는 한 30년 해도 그 씨에서 그지 갈고 그러나. 과거 고구마를 절간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보다 시호 뿌리가 소득이 배로 많아 마을 주민들은 약 30년 전부터 시호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호 재배를 마친 어르신은 올해 병충해 없이 잘 자라난 고추도 수확하셨는데요. 마당에는 고운 햇살을 가득 머금은 고추가 붉은 빛깔을 자랑합니다. 요 늦은 고추가 이게 잘 돼갖고 해갖고 자녀들도 주고.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하나하나의 손질에 정성을 다하십니다. 워로도는 사방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에워싸고 있어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천혜의 황금어장입니다. 주민들은 대다수가 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준학을 이용하여 붕장어, 쏨뱅이, 우럭 등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 이후에서 90년 대 그런 사이는 굴량식이 한참 동네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막 굴량식이 한참이었었고. 한편 워로도는 1980년대부터 여수에서 최초로 가두리 양식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굴량식도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오니까 이제 그걸 접고 가두리 양식장 저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요 근래는 이제 태풍이나 적조, 그 다음에 겨울 동해 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어가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어가도 상당히 좋은 관계로 이 어민들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 노동에 이렇게 가치를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식장에서는 정성으로 키운 화로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워로도는 여수시 돌산읍과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백리섬 섬길,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포함된 섬으로 현재 화태도와 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교량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2026년도 섬 박람회 이전에 임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도에는 완공이 되어 더 발전된 섬마을의 모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리가 개통이 되면은 이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주민 소득 창출을 이끌고 보다 깨끗한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리 나지만 한 번 어디지? 여도 일주일에 한 번 해보려고. 우리 동네가 섬은 작아도 제일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방파이 좋고 제일 좋다네. 워로도 마을 주민들 모두가 육지와 연결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넉넉한 바다와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섬.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오늘도 희망찬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